2마리 잡았다. 1마리 남았다. 범인이 일가족을 죽이고 했던 말입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이며 왜 저런 말을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아파트. 이웃들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14살 아들과 친한 그 집 아들이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평소와 다르게 집이 너무나 조용했던 것인데요. 결국 그 집의 여동생이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지구대가 집에 도착했으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어떠한 기척도 없었는데요. 결국 경찰과 구급대원은 윗집의 양해를 구해 줄을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깔끔했고 여행이라도 간 듯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방문을 여는 순간 경찰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란다에 쌓여있는 이불 아래로 사람의 발이 보인 것입니다. 이불을 들춰보았을 때 발견된 건 어린 아들 전군과 어머니 이 씨의 시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들의 상태였는데요. 여러 차례 칼에 찔린 듯 목과 가슴 옆구리 등이 난자당했고 얼굴까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치 범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시신 위에는 하얀 밀가루가 뿌려져 있었는데요. 밀가루는 많이 흐르는 피를 응고시켰고 명백하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과학수사대가 와서 현장을 조사했을 땐 집안 곳곳에서 혈흔 반응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디에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어머니 이 씨의 재혼 전 아들인 김성관이 지난 21일 오후 5시경 사건 현장인 아파트에서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가족들이 아파트를 드나드는 모습이 없는 점에 미뤄 아들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는데요. 김성관의 통화 내역 조회 결과 사건 당일 강원도의 한 콘도로 전화한 것이 발견되었고 콘도에는 김성관의 아내인 전 씨와 딸들이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콘도는 모든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는 곳이었고 경찰들은 이들의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통화 내용은 2마리 잡았어. 이제 1마리 남았어. 김성관은 처음부터 그 모두를 죽일 계획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고 해당 콘도 지하 주차장에서 김성관이 빌린 렌터카를 발견했는데요. 차를 수색하던 중 트렁크를 열었을 때 경찰이 발견한 건 이미 죽은 아버지 전 씨의 시신이었습니다. 그 집에 있던 가족 3명 모두가 죽은 상황. 게다가 그 3명의 시신 상태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김성관은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뒤인 23일 오후 이미 뉴질랜드로 출국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김성관은 범행 직후 친모의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빼내 10만 뉴질랜드 달러 한화 7,700여만 원으로 환전하여 도피 자금으로 활용했는데요. 출국 하루 전날 콜벤을 불러 1일 38만 원 하는 고가의 호텔로 향했고 강남의 도심 공항터미널에서 1등석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면세점 명품관에서 300만 원 넘게 물품을 구입했고 이외에도 면세점 내에서 100만 원을 더 써 총 400만 원 상당의 쇼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재혼한 일가족을 죽이고 가져간 돈으로 말이죠. 뉴질랜드에 도착해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SUV를 사고 집에 가구를 새로 들여놓는 등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후 경찰의 추적에 의해 김성관은 해외 도피 80일 만인 2018년 1월 11일 한국으로 송환되었는데요. 경찰도 처음에는 아들이 이토록 잔인하게 어머니를 포함한 일가족을 3명이나 해치게 된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별다른 원한 관계도 아니고 평소 어머니 이 씨는 아들을 잘 감싸고 전화통화도 자주 주고받았던 데다 금전적인 지원도 충분히 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단지 더 큰 돈이 목적이라면 이렇게까지 잔인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밝혀진 김성관의 동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김성관은 아내 정 씨는 물론이고 주위에도 자신을 영국의 글로벌 건설그룹의 전무이사로 뉴질랜드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는 엘리트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수원의 8층 건물 형통의 원룸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계신다라며 곧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올케 남편과 지인의 딸에게 자신이 다니고 있는 그룹의 취업 알선을 해주겠다고 했고 자식 유학을 앞두고 있는 부모에게 유학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는 뉴질랜드의 공사장에서 자비를 하던 인부였습니다. 김성관은 20대 초반 어머니의 지원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공사장 알바를 전전했으며 그마저도 부족했는지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던 집의 물건들을 훔쳐 팔고 한국으로 도피했던 것입니다. 부동산 거부를 하던 친할아버지는 사실 지하실에서 혼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에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로 방어하던 그는 더 이상 거짓으로 자신의 행동을 감출 수 없는 상태까지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마음이 급해졌는지 뉴질랜드로 도피할 생각을 했고 어머니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처음 몇 번 해주던 지원을
나중에는 일절 거부했던 것이죠. 김성관은 변변한 직업 하나 없이 어머니의 지원으로 살아왔고 주변의 거짓말로 사기를 치며 받은 돈으로 생활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정씨의 식구들과 지인들에게 사기를 치며 받은 약 8천만 원 상당의 돈은 고스란히 채무가 되었고 이를 해결할 능력 자체가 없는 김성관은 기댈 곳이 어머니의 돈뿐이었던 것이죠. 살아온 대부분의 날들을 어머니의 재정적 지원으로 살아왔던 김성관은 어머니의 지원이 끊어지자 이 모든 원인이 새로 태어난 동생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혼하여 생긴 6살 어린 동생이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가져갈 것이라며 질투를 느꼈고 그 모든 불안감과 부정적 감정들을 풀 대상으로 어머니를 골랐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김성관은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 자신이 하는 일은 다 막는다. 자신의 딸을 납치하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 붕괴될 위험과 자신의 열악한 처지의 개연성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를 악역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 대상을 전부 어머니 탓으로 돌리면서 서서히 자기 기억이 왜곡된 나머지 자신의 거짓을 어느 정도 믿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공상어언증. 자신의 거짓말에 잠식된 김성관의 분노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이부동생을 해친 후 부인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2마리 잡았다. 1마리 남았다. 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썼던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의 동기는 김성관 본인의 끊임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성관은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비어있는 집에서 기다리다가 돌아온 어머니와 이부동생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챙겼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해서 어머니를 고문했죠. 그래서 시신이 훼손됐던 겁니다. 죽인 뒤 밀가루를 뿌리고 집안을 말끔히 치웠습니다. 아버지가 오길 기다리려 했지만 오시지 않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소 부모님이 펜션을 하고 싶었던 것을 이용해 횡성에 좋은 매물이 나왔다고 문자를 보내 유인했죠. 아버지를 차에 태운 뒤 평창 졸음쉼터까지가 처리했습니다. 김성관은 일부러 CCTV가 없는 졸음쉼터에서 아버지를 해친 것입니다. 김성관의 어머니에 대한 험담에 서서히 길들여진 정씨는 체포 후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돈 때문이 아니다. 어머니가 우리 딸을 납치해 죽이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라는 내용의 글귀를 적은 쪽지를 카메라 앞에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검찰은 김성관에게는 사형을, 공범인 아내 정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김성관에게는 무기징역, 아내에게는 징역 8년이 각각 선고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심 판결문.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렴치하다. 심리적 불안 상태였다 하더라도 합리화될 수 없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사형은 지나치다. 2심 판결문. 사람이라면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했다. 자라면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도 범행 과정과 동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 용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2023년 2월 25일 헬스 유튜버 온도니쌤이 돌연 본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아버지 전 씨의 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버를 시작한 초기에는 유명해진 다음 공론화를 통해 다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고 전했는데요. 숨진 아버지 전 씨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법적으로 상속권이 가해자 김성관의 자식들과 자신에게 함께 부여되었다며 가해자 쪽이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아 물려받은 자산의 대출 이자만 매달 300만 원씩 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보험금도 같은 이유로 자신이 홀로 받아 쓸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온도니쌤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고 가해자 쪽이 뒤늦게 상속을 포기하면서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23년에야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아내 정 씨는 올해 2025년 만기 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